안녕하세요. 의사소식 기자 동아일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이제 서울병원 어깨 질환 명의. 명의 치고 너무 젊으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의 박인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미국에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친구가 그 친구 테니스를 많이 치는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팔꿈치가 아파 죽겠대요. 예.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테니스 엘보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일단은 뭐 테니스 치다가 이제 팔꿈치가 아프신 경우에 네네. 흔히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도 많이 하고 네네. 실제로 아마 제가 뵙지 못했지만 아마 테니스 엘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항상 이제 테니스를 칠 때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테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테니스 엘보라고 붙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부르는 정확한 이제 의학적인 진단명은 팔꿈치의 외상가염이라고 합니다. 외상가염이라는 거는 바깥 외에서 외상가염인 거고요. 반대로 내상가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바깥쪽에 이게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있어요.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안쪽에도 있고 그 튀어나온 뼈의 이제 해부학적 이름이 외상과, 여기 안에가 뇌상과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아픈 이유는 뼈 자체가 아픈 건 아니고요.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이 이 내상과하고 내상과에 붙어 있는데요. 네. 손목을 많이 쓰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목에 이 힘줄에 무리가 가면서 힘줄에 끝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힘줄염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상가염, 외상가염 이름이 붙었고 네. 이런 건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거랑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손목을 많이 운동을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손목을 특히 이제 뒤로 젖히는 이런 우와. 동작이 많거든요. 네네. 테니스 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시면 네네. 뭐 폭테니스뿐만이 아니고요.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손목을 뒤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외래에서 보면 네네. 요리사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타자를 이제 장기간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계시면 보통 뭐 대여섯 시간 길게 하시니까요. 이 손목을 뒤로 젖히고 있는 이 동작을 오래 하시면 네네. 이것도 또한 이제 무리가 돼서 외상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자도 이게 직업병이군요. 예, 이런 세상에 세상에 엘보라고 해서 테니스만 치는 사람만 생기는 줄 아는데 이 요리사도 생기고 또 손목을 많이 하는 네, 직업군, 일반 직장인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자, 근데 이게 결국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이거 테니스 엘보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 이런 게 있을까요? 외상가염은 사실 네네. 일상생활 중에서 저희가 비교적 굉장히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라이팬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냄비를 닦을 때 이렇게 딱 버티고서 이렇게 드시거나 그때 이 외상가 부위에 통증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외상가염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러한 증상이 있으시면 휴식을 일단 좀 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어떤 통증 느낌인가요? 흔히 저희가 생각하지 이제 네네.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육통이 오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처음에는 여기 튀어나온 뼈에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를 누르면 굉장히 압통이라 그래서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통증이 이 근육을 따라서 이 전완부 쪽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테니스 엘보의 의심스러운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병원 가진 않을 것 같고 집에서 대개는 찜질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온찜질을 할 수도 있고 냉찜질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집에서 응급조치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단 여기 외상가염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저희가 급성 질환일 때는 냉찜질을 하고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온찜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라는 게 한 보름 이상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은 뭐 정확히 기준은 없지만 한 2,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말하자면 테니스를 무리하게 치고 나서 네네. 그날 저녁에 너무 아프시다. 네네. 그렇게 이제 급성기로 통증이 왔을 때는 이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네. 그 다음날 뭐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상 호전에 도움되는 거지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질환 자체가 외상과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휴식과 찜질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팥은 어떤 팥을 바르면 좋습니까? 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도 이제 보통 이제 소염 계통의 이제 물질들이 묻어 있는 건데요.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급성기 때는 냉찜질하는 이제 파스를 붙이시고 이제 조금 이제 시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따뜻하게 온찜질이 가능한 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중 보면 이렇게 보조기 이런 것도 팔던데요. 네, 이런 거 도움이 보조기도 됩니까?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네네. 보조기도 이제 목표는
힘줄을 쉬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중에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들 많이 보실 수 네네. 있는데요. 네. 일단은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기를 조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손목을 피는 힘줄의 근육 부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줌으로써 네. 저희가 사용할 때 이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이제 형태의 보조기는 손목 자체를 이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든 분들이 네,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께 많이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손목을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이제 쉬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네. 쓰지 말라 말씀드려도 사실 요 힘줄을 안 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쓰고 쉴 수가 없는 근육이거든요. 항상 네.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다가 손목에 고정을 하는 보조기를 차시면 어느 정도 손목에 힘이 들어갈 때 조금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증상 호전이나 아니면 질환이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급성기 때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네. 써서 하면 좀 증상 완화하는데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테니스 엘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요리를 하면 아무튼 동작이 반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테니스 엘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통증이 와도 참지 않고 계속 무리하시는 동작들인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데 좀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네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 너무 무거운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후라이팬에 뭔가 이렇게 볶으실 때 네네.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하는 동작들이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싼 후라이팬일수록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제 생각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지 마시고요. 좀 얹혀놓고 하시는 게 아마 이런 힘줄의 과사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들이 이제 저희가 타자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할 때 보통 이 손목을 이렇게 세우고 하시거든요. 뭐 큰 무리가 가는 동작은 아니지만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대여섯 시간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통 여기 이렇게 키보드 앞에 받침대. 받침대 아. 높이가 있거든요. 여기 네네. 놓고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뭐 수건 같은 거 말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게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일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휴식 시간이 없다 보면 또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휴식을 자주 갖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합니까? 가장 초기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가 됩니다. 주사로 하면 여기다 직접 주입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정맥에다 놓지는 않고요. 이 힘줄 부위에다가 바로 놓게 됩니다. 주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보통 한 번, 병에 따라서 2번 정도 아, 네. 횟수를 좀 제한해서 좀 선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 악화됩니까, 대체? 보통은 이제 네. 직업적으로 이제 활동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아, 예,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약을 뭐 아무리 먹고 주사를 맞아도 네. 그런 사실 활동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염증이 뭐 나아지질 않겠죠. 이제 오래 장기간 그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요, 네. 힘줄에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또 생기거든요. 증상이 이제 오래 가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주치의랑 상의를 쭉 계속 하시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끝마치면 좀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쉬울 것 같아서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5가지를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영상입니다. 장수가 꼭 봐라. 쉽게 따라하는 테니스 엘보 예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네, 일단은 이제 운동이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 있겠고요. 팔에 힘을 쭉 빼시고요. 보통 이제 이런 책상에 이렇게 얹혀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팔꿈치는 쭉 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베개를 받치면 팔꿈치가 잘 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로 힘을 쭉 빼고 놓으신 다음에요. 반대 손을 이용해서 오른 손바닥을 잡고 밑으로 눌러줍니다. 끝까지 간 상태에서 저희가 5초가량 꾹 눌러줍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은 이제 방향만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면 스트레칭 되는 근육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아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경우에는 이쪽 안쪽에 있는 손목을 굴곡하는 근육의 스트레칭이 시행이 되고, 등을 위로 한 다음에 등을 누르게 되면 신장근의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손등을 하늘로 가게 한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에 오른손으로 이제 손등을 잡고 땅 쪽으로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간 상태에서 5초 정도 스트레칭을 시행해 주고요. 5초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슬며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칭은 두 개를 합쳐서 보통 한 5분 정도 시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통증이 좀 이렇게 생기려는 시점에 휴식과 함께 스트레칭을 좀 같이 시행해 주시면 증상 예방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가벼운 아령을 이용하는 근력 운동이고요. 근데 이 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무거운 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아까 저희가 이렇게 증상을 악화시켰던 동작들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500g 정도의 아주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동작들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팔꿈치를 책상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이럴 때는 이제 반대손으로 운동하는 부위에 손목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령을 잡은 손을 뒤로 이렇게 젖히신 다음에 위로 들어줍니다. 끝까지 드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 3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쭉 내리시고요. 이런 동작이 이제 반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방향만 바꿔서 손등이 위로 가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반대손으로 손목을 잡고 힘을 빼신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쭉 들어주시고 3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한 계속 자세는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었다가 3초 유지하시고 다시 위로 들고 3초를 유지합니다. 다음번은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돌리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돌리고 3초 유지하고 다음은 안쪽으로 유지하고 3초를 유지합니다. 보통 이런 이제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보통 한 10분 정도 이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령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통증이 생기신다 그러면 멈추셔서 이 아령의 이 그람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 근력 운동을 다음에 조금 더 완화된 다음에 하시고 스트레칭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법이네요. 네,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네. 운동. 아주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골프 엘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조회수 많이 나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